제가 이제 전략에 대해서 대충 레이아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선택과 집중. 선택과 집중이 결국은 80대 20의 핵심이죠. 20%의 노력으로 80의 효과를 내는 게 공부도 잘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고 일 잘하는 사람도 핵심이 뭔가, 키페이퍼가 뭔가, 그걸 먼저, 아니, 키맨이 뭔가, 누군가, 이것부터 파악을 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efficiency와 effect의 결과로 해서 여기 이제 이 프레임을 적용을 했더니, 요런 것들이, 산만한 것들이 요렇게 정리가 딱 되고, 거기서 요 부분을 선택을 하는데, 이 선택된 게 이거의 그 전체의 효과로 결국은 80%를 커버한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 어떤 대상의 80%를 요 전략을 수행을 하면은 웬만한 거는 커버되고 영어 성적 이 공부 성적으로 말하면 A, B, C, D가 있는데 한 B 이상은 받으니까 과라는 게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자, 선택과 집중. 어제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혁신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순을 해결하는 혁신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적당히 타협을 해가지고 품질과 가격을 확보하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애플사의 아이폰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검정화가 되어가는 과정인데 한 3년 전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내 손 안에 PC죠. 핸드폰에다가 PC 기능을 넣어가지고 아주 센세이션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뭐냐? 모순을 해결합니다. 네. 스마트폰이 작은데 거기다 PC를 기능을 넣는다는 게 우리는 그 당시에는 기술적으로 참 어려웠는데 이걸 들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되느냐? 모순을 해결한 디퍼런트 핵심 전략이 뭐냐면 자기만의 OS를 가지고 자기만의 OS 프레임을 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윈도우 기반으로 만약에 했으면 절대 구현이 안 돼. 그런 하드웨어 기반에다가 OS를 맞춰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OS, 애플사의 OS는 어떻습니까? 군더더기가 없잖아요. 딱 스마트폰에 태블릿 PC에 태블릿에 맞도록 최소화된 OS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PC가 구입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그 혁신이 어떤 혁신이 나타나죠? 결국 사람의 생각의 습관을 바꾸는 혁신이 나타나요. 지금은 스마트폰이 없으면 우리 생활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카톡도 못하고 페이스북도 못하고 친구간에 저녁에 밥을 같이 먹어야 되는데 스마트폰이 없으면 전화번호도 기억을 못하는 게 연락도 못하고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그게 뭐냐면 우리의 생활을 바꿔버리는 한도를 바꾼다고 하잖아요. 게임의 룰을 바꾸는 거예요. 그 게임 룰 체인지라고 하거든요. 룰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죠? 룰을 바꾸는 게 차원을 바꾸는 거예요. 차원을 바꾼다는 게 옛날에는 품질과 가격만으로 품질하고 품질 추가하고 가격 추만 가지고 이 품질, 퀄리티하고 그 다음에 코스트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 브랜드 포지셔닝을 이렇게 하면 우리는 이것도 프레임이죠. 코스트라는 프레임과 디렌저와 퀄리티, 퀄리티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그 최상위 있는 그게 삼성이지 않습니까? 삼성이고 그 다음에 퀄리티와 여기 최상위 이런 삼성이나 현대자동차나 이런 거 다 품질 가격대의 품질이 좋아요. 이것도 하나의 전략적 툴인데 그 관점만 전략적 툴을 들이대는데 어떻습니까? 이 축 다른 면부터 가지고 애플사는 다른 게임을 한 거죠. 결국 피처폰 시장에서는 피처폰 시장에서는 삼성이 1위였는데 애플사는 판을 레이어를 다른 걸 만들어요. 어떤 레이어냐? 저 퀄리티
퀄리티라는 자체가 이 퀄리티가 아니고 여기는 사용 편의성과 스마트폰, 여기는 피처폰이라면 이건 스마트폰을 하나 만들어낸 거예요. 이 레이어를 만들어내고 여기서 아이폰이 이거를 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KT에서 우리나라에 이제 도입을 하게 되고 사람들이 처음에는 피처폰을 쓰다가 스마트폰을 쓰니까 이게 좀 결정에 인터페이스가 적응이 안 되니까 저도 뭐 일주일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연령 스트레스를 받아서 샀는데 처음에 스마트폰 사용해 보신 우리 이사님이나 총장님, 차장님 다 스트레스 좀 받았죠. 하다 보면 씩 넘어가고 그냥 스마트폰 전화가 오면 어떻습니까? 그거를 받을 때 그걸 어떻게 옆으로 제껴야 되는지 어떻게 눌러야 되는지 그걸 몰라가지고 당황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거 없잖아요. 그리고 막 그 전화가 급히 왔는데 하드웨어 버튼만 누르면 예전에는 얼마나 다 됐는데 지금은 OS를 보면서 이렇게 해줘야 되니까 이게 뭐 끄고 싶어도 마음대로 끄지 못하니까 막 그것도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 안 그렇잖아요. 그렇게 인터페이스 생각이 벌써 다 바뀌는 거예요. 인이 바뀐 거죠, 인이.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렇게 모순을 극복한 혁신을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는 이런 어떤 전략적 사고를 하는 방법도 있고 하나는 접점에서 타협을 하는 게 적당히 어제 그 티몬스터나 같이 그냥 어떻습니까? 품질 가격을 적당히 교점이 되는 데를 찾아내가지고 거기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하나의 전략적 프레임을 가져가는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전략의 하나의 선택과 집중이라는 전략적 관점에서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양분이 됩니다. 전략도 이런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는데 아예 혁신적인 프레임을 가진 프레임의 전략이 있는 반면에 적당히 최적화시키는 프레임의 전략도 있습니다. 모순의 극복, 저준의 스타일,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모순의 극복한다는 이 전략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하나는 혁신을 제공하는 혁신 프레임 전략이 있고요. 프레임. 두 번째는 최적화 프레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일단 10분 쉬고 가겠습니다. 예. 이제 제가 그 제품 사업화 쪽에 이제 강의 자료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했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창업을 해가지고 제품, 시제품 만드는 사람이 경험이 없다 보니까 대체로 제품을 만약에 상품화 시킨다면 어디로 가냐면 한두 개 이걸 만들어 보지도 않고 이쪽 레벨로 가가지고 검역을 바꿔요. 그런 데는 검역이 막 1, 2억 이면 날아가는 거야. 담보대출가 막 돼가지고. 그런데 제품이 아시다시피 그 트라이 원 처음 시도했을 때 제품이 제대로 되는 게 있습니다. 제 경험상 다른 제품도 7차, 8차까지 있어요. 그러면 이 검역을 만들어가지고 한 10개에서 100개 뽑아낸다고 했을 때 검역이 처음에 조건 잡아가 이렇게 뽑아낼 때 처음에 어떻습니까? 이게 처음에 이게 조건을 맞추는데 한 100개 정도 시제품 되거든요. 근데 한 번 뽑을 때마다 재료비가 1,000원에서 막 만원씩 들어요. 벌써 이거 한 번 하면 몇 백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몇 개 뽑아내고 하면 이게, 그리고 그 제품을 보고 문제가 있냐 보고 검역을 수정하는 거예요. 검역을 7번, 8번 수정하면 이게 검역이 아닙니다. 그냥 용접물이지. 그래서 이런 과정을 사람들이 가지는데, 저는 이제 다른 데 가서 그럽니다. 이 한두 개 만들 때는 3D 프린터로 그냥 샘플 정도 만들어 활동성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근데 그때 3D 프린터는 이런 비철 검석까지 해야 되는데, 이건 좀 비싸고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플라스틱 앵커링도 그 고무 재질이 조금 첨부된 그런 정도의 제품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20개는 이런 진공 주용 방식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한 몇십만 원 정도면 보통 만들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되는 거는. 그리고 나서, 아니면 아예 가공기 이런 걸 써가지고 만들어 본다든지. 그리고 한 100개에서 200개 된 진공 승용이라는 방식도 있고, 구조 방식이 있는데, 이런 걸로
이제 누를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1000개에서 2000개 정도를 하면은 이제 또 이제 진공 수조 방식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방정가공 레이저, 뭐 이런 사출 이런 게 있고, 이제 양산형에서 이렇게 가는데, 제가 이게 만든 게 2, 3년 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 그냥 이 3D 프린터가요, 이 범위를 카바를 어느 정도 이 만지 2만 개 정도 넣고 한 2, 300개에서 한 1000개까지도 카바가 가능할 것 같아요. 경제성까지는. 그걸 다시 보면 3D 프린터 뭐 여기 이제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컴퓨터로 이렇게 제가 CAD 파일을 3D 파일을 IGS 파일로 변환했습니다. IGS가 뭐냐면 우리 여기도 뭐 머신링 센터 이런 데뭐 아시겠지만 그런데 전부 공용 어떤 프로토콜입니다. G코드라는 그 프로토콜로 변환이 돼가지고 이거를 이제 여기서 이제 읽어 들어가지고 프린팅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제품화 시키는 겁니다. 자, 이제 그 3D 가격대가 여기에 그 메이커봇이라는 미국 제품인데 그 학생들이 메이커봇을 보고 따라했어요. 그 제품화 시켰는데 이 메이커봇 같은 경우에 1299달러 살 수 있습니다. 요거를 PC에 USB로 연결해가지고 하고 여기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는 오픈소스입니다.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게 비쌉니다. 이런 게 이제 업데이트 아닌 경우가 있는데 그 안에 보면 이제 이 파우더 같은 게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레이저를 쏘거나 이래서 빛을 쏘거나 해서 그 파우더들이 이렇게 묻어가면서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뭐 요거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3D 프린터의 장점은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디자인을 만들고 디자이너가 프로토타입 만들고 그 다음에 검정으로 찍어가지고 테스트 해보고 그래서 문제 생기면 다시 어떻습니까? 디자인을 변경하든지 아니면 검정을 다시 수정해요. 막 여기서 왔다 갔다 해요. 여기서 그 디자인 리뷰 같은 것도 DR이라고 하는데 디자인 리뷰도 한 7차까지 8차까지 하고 막 사장님 모시다가 이게 좋네 저게 좋네 최종 결정해달라 말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막 왔다 갔다 하면 시간 다 멈추는 그러다 이제 검증이 만들어져가지고 이제 생산하자 생산했더니 또 생산해서 보니까 또 뭐 생산하는데 조립이 안 되네 생산성이 안 되네 그럼 또 빠꾸 또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또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까지 되고 또 생산을 하는데 이게 납기 딜리버리가 또 좀 지체되면 재고가 막 생기고 그러니까 재고가 또 재고 비용이 들고 재고 관리 비용이 들고 그리고 이제 판매하고 물력 이게 몇 단계입니까? 8단계. 그런데 이게 비즈니스 B2B에서 회사 그래서 결국 이제 고객한테 가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 3D 프린트라면 디자인에서 고객에게 바로 하는 겁니다. 디자인에서 고객에게 물류 단계가 없어지고요. 또 개발 단계가 없어지고 소스테이블합니다. 그게 3D 프린터의 시장에 전체에 보면 3D 프린터가 물론 이런 프로세스를 전부 거쳐야 되는 데가 많습니다. 맞는데 3D 프린터로 커버할 수 있는 시장이 있다는 거죠. 그 시장만 공략해도 돈이 됩니다. 예, 그걸 이제 그래서 이것도 중요해요. 이런 어떤 개발자나 부서, 여기 창업자로 되어 있는데 어떤 기획자나 개발자가 모든 과정을 관리해야 하는 그런 환경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뭘 하나 내가 기획을 해서 이걸 제품화시키고 한번 해보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아까 8스텝을 다 동의로 해요. 이것도 해봅시다, 저것도 해봅시다, 뭐 안 되는데요, 되는데요. 근데 동의를 안 구하고 그냥 한번 3D 프린터로 그냥 해보는 거예요. 재료비만 주면 되는데, 시간과 재료비만. 그냥 만들어, 시제품 만들어 보니까 돼. 그럼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거고요. 뭐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요즘 쿼키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 $10만 여기까지 가면 내가 아이디어만 제출하면 여기서 다 만들어줘요. 아이디어를 제출하면 이게 선정이 되면요. 여기서 평가위원이 있어가지고 제품 평가했는데 이 전문가들이죠. 제품 사업가 이분들이요. 이제 한 달에 한 몇 건을 선정을 하는데 그 수천 건, 수만 건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거를 평가가 한 2~3개를 선정하는데 얼마나 칼리티가 있겠습니까?
그거를 가지고 3D 프린터를 만들어서 시장에 몇백 개, 몇천 개, 아니면 여기 가입한 사람들한테 또 시제품을 무료로 보내줘요. 그럼 제스지 않습니까? 그런 제품 몇십 달러, 몇백 달러, 몇천 달러까지 또 공짜로 받아보세요. 그래가지고 받아가지고 평가에서 긍정적 신호가 나오면 대한 신호를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 베이스가 뭐냐면 오픈 SNS 아니죠? 그제 제가 SNS 기반의 첫 번째 SNS, 두 번째가 3D 프린터. 그 두 개가 여기 핵심입니다. 이 핵심입니다. 그제 SNS를 했잖아요. 오픈 공개, 비공개, 그리고 공유, 공간, 그 다음에 정보.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카페거든요. 완전 카페니까 인트라넷인데 검색이 되는 인트라넷이라고 보시면 되죠. 거기에 가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프로세서가 인트라넷에서 가상의 공장이 다 구현이 됩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오늘 이걸 보여드린 이유가 ERP, PDM 이런 쪽 ERP나 MIS 이런 데 지금 관련된 분들이 많으시니까 힌트를 좀 얻으시 하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회사가 지금 이런 현대 중공업이라는 헤비한 아이템을 가지고 하지만은 거기서 어떤 열린 어떤 난리지를 아까 열린 난리죠. 이거죠. 정리되지 않은 각 부서에 산재되어 있고 우리 직원들이 머릿속에 있는 것을 어떻게 아이디어를 확산을 시켜가지고 누가 비난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줘가지고 이렇게 나오게끔 만들어주는 이게 여기 비난 이 사람들은 유치하기 짝이 없는 데이터 정보를 막 올리겠죠. 근데 비난 안 해요. 그 중에 전략적 프레임 이런 전략들이 많은데 이 전문가들은 뭘 하는 사람이냐 이 전략 중에 이 사람들 경험이 많기 때문에 지혜를 발휘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올린 어떤 사업 비즈니스 모델을 전략 프레임을 가장 최적의 전략 프레임 이런 베이스 모델에서 뭔가 디멘션이 달라지겠죠. 차원이 달라진 어떤 프레임을 들이대가지고 평가를 해가지고 성공 사례를 도출해내고 그래서 프로세스를 진행시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 전산하시는 분도 있지만 뭔가 좀 오픈 컨셉에 입점공을 적용을 해가지고 여기 있는 이런 데이터들을 확산을 시키고 그리고 이런 전략적 프레임을 여러분들이 개념을 가지고 적용을 지혜를 가지고 우리 이사님이나 차장님, 부장님들이 그런 어떤 감각을 경험을 가지고 이런 신입사원들한테 잘 지시해가지고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방향을 해가지고 이런 지혜를 프레임을 선정을 해주시면 그 프레임을 충실히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 적용을 해가지고 평가를 해내요.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회사에서 좋은 어떤 혁신적 모델이 나오는데 그 혁신 모델이 결국 그겁니다. 프레임이 혁신 프레임하고 최적화가 있는데 크게 프레임이 두 가지인데 우리 회사 실증에 혁신적으로 갈 거냐 아니 이런 프레임 어떤 걸 적용을 해가지고 했을 때 사업 방향이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한 가지 이제 이야기 할게요. 그래서 이야기했던 데다 덧붙이면 자 이렇게 딱 해가지고 우리가 강점이 있어요. 강점이 있고 약점 있어요. 그리고 스트롱이 있고 그다음 기회가 있고 미역이 있어요. 이것도 프레임입니다. SWOT, SWOT. SWOT에서 이 축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역으로 또 꼴러야 돼요. 이렇게 저 프레임을 이것도 하나의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프레임이 그냥 좀 뒤집어 있거나 뭐 축이 디멘션이 위로 올라가 있고 밑으로 내려가 있고 옆으로가 있고 그 차이지 이것도 프레임입니다. 똑같죠? 그래서 나의 강점이 이피션시로 말하면 높은 거죠. 이피션시가 높은 거고 실행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건 이피션시가 높은 거예요. 제가 지금 저 응용을 해보는 건데 EFF, IC, IENC, 이피션시가 이쪽은 높은 거예요. 내가
조금만 일해도 남들보다 앞서갈 수 있는 영역이죠. 적은 비용으로도 잘할 수 있는 영역이죠. 내가 좀 특성이 있다는 말은 남들은 막 열심히 하는데요. 한 분야에서. 나는 탱자탱자 놀다가도 거기에 조금 정신 차려가지고 또 배수진을 치고 집중해야 몰입하면 남들보다 앞서가는 그런 사람이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미과 약점이라는 거는 이피션시가 낮은 거예요. 내가 그 분야에서. 그렇죠? 그렇게 볼 수가 있고, opportunity하고 슬래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펙트가 뭐죠? 효과잖아요. 니즈가 큰 쪽이 opportunity, 기회가 큰 거고, 시장에서 기회가 큰 거고, 근데 기회가 줄어들면은 위협이 되는 거죠. 내가 하는 영역이 시장에서 필요가 없는 게 위협이지 않습니까? 시장에서 퇴출된다는 게 시장에서 수요가 없어지는 거죠. 위협이 커진다는 건 수요가 감소하는 거고, 수요가 감소하는 거, 이거 수요가 높은 거죠. 이게 뭐죠? 이 영역이 외부에 대한 관심이죠. 관심을 가지고 내가 내부에 관심을 가지는 게 이게 배경입니다. 이게 외부 환경 분석, 외부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이게 뭐죠? 테스트, 정치, 경제, 사회입니다. 알아야 되고 이걸 아는 게 트렌드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북한의 노동 미사일을 쏘았는데 그 궤적을 알아내는 게 트렌드 분석을 통해서 궤적이 나오는 거고, 그 궤적이 어디에 갈지를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2년 후에 어떻게 될 건가를 보고 나는 이걸로서 배가 관점, 이피션시가 어디 있는 걸 봐가지고 여기에 최적화된 어떤 솔루션을 만들어가지고 1년에서 2년을 준비를 해가지고 맞추면은 대박이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기존 있는 시장에서 나의 강점을 가지고 시장을 뭡니까? 이건 점유율이죠. 점유율을 확대하는 정책입니다. 기존 시장. 삼성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피처폰 시장에서 내가 조금 더 가격을 다운을 시킬 수 있는 역량이 있어가지고 이 시장 고객들의 수요를 창출을 해가지고 니즈를 창출해 매출을 올리는 게 점유율 향상인데 이게 뭐죠? 레드오션 정책입니다. 레드오션. 품질과 가격으로서 레드오션 정책입니다. 그러면 나의 강점을 가지고 시장이 지금은 없어요. 시장이 없는데 시장을 만들어냈거든요. 그게 뭐죠? 사람의 생각을, 이 점유율 게 아니고 이게 뭐냐, 차원을 달리하는 차원 체인지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시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시장 창출. 여기 시장을 내부에서 점유율을 높이는 정책이라고 시장을 아예 메이크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혁신입니다. 혁신. 여기 블루오션입니다. 맞죠? 그죠? 이걸 시장 개척한다는 거예요. 이거 개척 전략이라고 해요. 개척 전략이라는 의미는 이 프레임을 들이댔을 때 이걸 최우선으로 하는 것을 개척 전략, 이거를 시장 확대 전략. 그러면 나의 약점을 보완해가지고 이피션시가 안 좋은 거를 이피션시를 높여가지고 시장을 만들어내는 어떤 시장이 나올 것 같습니까? 이피션시가 안 좋은데 내가 좀 지금은 잘 못해. 그런데 앞으로 그 시장이 지금 계속 커지고 있어. 지금도 시장이 수요가 있긴 있는데 더 커질 것 같아. 그러면은 내가 지금 못하고 있는데 그 시장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업 다각화. 아이템을 다르게 만들어가지고 이게 뭐죠? 한마디로 그룹이 하나 더 생기는 거죠. 사업부가 하나 더 생기거나 이걸 사업 다각화 전략이라고. 이런 기존 있는 시장에서 내가 이건 시장을 확대하거나 아예 시장을 만들어내는 정책이라면 이게 혁신이에요. 이게 혁신이고 이게 뭐죠? 최적화. 여기서 이 최적화 여기서
최적화 전략이고, 이게 최적화 전략이고, 이게 혁신 전략이고요. 혁신 전략. 이게 사업 다각화 전략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멀티 전략이에요. 아이템, 멀티 아이템 전략. 멀티 아이템. 아이템 전략. 자, 그러면 내가 이피션시가 지금 낮은데, 시장에 기회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이거를 철수 전략, 36개에서 철수 전략. 여기는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이렇게 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 스왑도요, 이 프레임은 요거나 같은 겁니다. 디멘전만 opportunity 슬래브나고 스트롱 위커, 이것도 결국은 efficiency와 effect의 문제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이 결과물들도 요거를 우선적으로 하면은 이 프레임을 뭐라고 합니까? 최적화 전략 프로그램, 스왑 최적화 전략을 이렇게 결과물이 나오죠. 우리가 이제 자아 분석을 해보니까, 이 회사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오자. 그러면 이 중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어느 전략을 선택해야 될까? 이거가 1번이겠죠. 왜? 이피션시도 좋고, 시장도 있으니까, 피 만들고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이게 1번이고, 그러면 이게 여기가 어떻게 보면 요렇게 되고, 그리고 사업 다각화 전략하고 혁신 전략은 레벨이 같아요. 그죠? 밸류 관점에서. 여기서, 여기가 한, 9 정도 되고, 여기가 9 정도 되고요. 여기가, 이제 여기고, 여기 efficiency 10이고, 여기가, 이펙터가 10이 되고, 여기가 0이 돼요. 그러면, 여기가 9 보면, 이 밸류가 18이고, 근데 요쪽이면, 한, 2나 3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9가 되니까 여기는 한 11 정도 되고, 여기도 한 11 정도 되고, 여기는 한 3 정도 되고, 밸류가. 앞에는 여기 주고 여기 약간 여기 나오니까. 그런 겁니다. 자, 그런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우리가 그 회사가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결국은 이런 아이디어를 확산을 시키고, 그래서 아이디어를 수렴시키는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확산하는 데서는 어떤 우리가 전략 프레임을 들이대고 전략적으로 도출할 건가.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회사의 어떤 업무 효율을 높여야 된다. 업무 효율을 높여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업무 효율을 한마디로 생산성을 높이는 거죠. 우리가 이제 어차피 수준은 받았다고 했을 때 내부 고객들에 대해서 어떤 기회가 뭔가, 그리고 위협이 뭔가, 우리 프로그램을 개발했을 때 사람들이 필요해야 되는데 쓰지 않고 자꾸 기피해요. 그러면 위협이 가중되는 거고, 내부 고객한테. 근데 기회가 계속 생기면은 호평을 하는 우리가 좋은 고객을 확보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자원에서 인프라의 어떤 자원이 있는데 이게 이피션시가 좋은가, 아니면 우리가 개발할 제품이 이피션시가 좋은가, 이런 거를 찾아내고, 그랬을 때, 자, 요 프레임을 어떻게 우리는 디멘전을 정해가지고, 임할 건가. 그 프레임을 먼저, 디멘전을 찾아내는, 그 디멘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멘전을 보고. 자,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조금 힌트가 됐으면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연구가 워낙 다양하고 하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제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런 힌트를 드리면 이제 그 프레임은 결국은 전략을 여러분들이 프레임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면 그 프레임을 구성하는 차원, 그게 2축 차원이 될 수 있고 다축 차원이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2축을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3축 이상이 되면 표현하기 참 힘들잖아요. 그러면 어떤 차원이 나오죠? 이런
화살표를 여러 개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차원을 여러 개 만들어가지고, 어떻습니까? 품질, Q, C, D,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A, B, C 있으면, A, B, E 있으면, 우리 회사는 코스트는 요만큼이고, 그 다음에 Q, 퀄리티는 이만큼이고, D, 수익원이 이만큼이고, 이렇게 하면, 여기 이제 연결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다른 회사는 어떻게 되는가 보니까, 다른 회사는 여기고,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걸 연결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은, 우리 회사가 이쪽하고 이쪽이 좀 앞서, 여기가 앞서고, 다른 데가 약하다.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저것도 프레임입니다. 저런 식으로도 프레임을 해가지고 응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했을 때는, 이렇게 투 프레임을 했을 때는 밸류가 좀 산정하기 좋은데, 이렇게 했을 때는 조금, 요거 프레임하고 요거 프레임 간에 있어가지고, 포지셔닝이 어딘가, 이런 거를 일일이 또 빠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밸리에이션 하는 거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한눈에 보기에는 다차원으로 이렇게 그려봐도, 우리가 어디가 관심인지 그걸 알아내야 됩니다. 자, 이제, 그걸 말씀드리고, 진행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